제5절 강간과 추행죄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는 102페이지. 자, 강간죄가 많은데요. 자, 강간죄가 있고 유사강간죄가 있고 추행죄가 있네요. 그리고 준강간, 준강제, 추행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 추행죄,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죄를 저지르던 중에 상해의 결과라든지 사망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해치상, 살인치사죄로 처벌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3가지 있죠? 그 밑에 나머지 3가지 죄의 경우에는 상해, 치상, 살인, 그러니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그 조문 구조상 상해, 치상죄, 살인치사죄가 되질 않아요. 자, 그 점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과거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구조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뭐 경합범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법 처리하겠죠. 근데 형법상 상해치상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외 5가지 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있어요. 미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죄는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습범이 있는데 상습범은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상습범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는 상습범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모든 강간죄는요. 침해범입니다. 그리고 친고죄가 아니다. 친고죄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친고죄였었는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되죠. 그리고 예비무가 없다는 건 아실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기본서를 와보시게 되면 자, 보호법익 나왔네요. 자,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아니할 자유. 그러니까 원하는 성행위를 할 자유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아니할 자유. 그것을 소극적 자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침해범, 예비무가 없다 말씀드렸고 친고죄 아니다 말씀드렸고 됐죠? 자, 밑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에 5가지 있죠? 이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자, 미수가 있어요. 미수가 있다. 그리고 이 5가지 경우에 이 상해의 결과라든지 사망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해치상, 살인치사죄가 적용된다. 적용된다. 자, 그렇지만 밑에 3가지 경우에는 예비무도 없을 뿐더러 상해치상, 살인치사죄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죠? 자, 객체라든지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1번 있고 2번 있는데 1번만 체크해 볼까요? 그 1번이 바로 위에 5가지입니다. 그렇죠?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 추행, 유사강간, 의제강간, 추행죄 요 5가지 경우에만 미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쭉 내려오시고요. 강간죄 봅니다. 자,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쵸? 폭행 협박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간죄의 경우에는 최협의의 개념을 쓴다. 그리고 객체가 사람입니다. 사람. 2012년도에 개정됐어요. 과거에는 부녀였었는데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주체도 자, 무슨 자.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체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녀 불문입니다. 주체 객체 남녀 공이 불문한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 근데 판례를 보게 되면요. 판례는 옛날 판례잖아요. 그렇죠? 옛날 판례다. 근데 옛날 판례의 경우에는 객체가 부녀였었습니다. 부녀. 자, 그걸 감안하시면서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쭉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자, 마지막 줄이죠. 을과 병녀는 옆방에서 망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은 혼자서 A녀를 간음하였죠. 자, 이때 세 사람의 죄책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요 병녀예요. 병녀. 요 병녀의 죄책이 과연 뭘까? 이런 말이 병녀에게도 과연 강간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자, 판결 내줘볼게요. 자, 특수강간죄는 합동범이죠. 합동범. 합동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라든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때 이 협동관계가 있을 때 합동범인 특수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을과 병녀는 옆방에서 망을 봐주었다라고 해서 협동관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녀에게도 뭐가 된다? 강간죄의 정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결론은 뭐다? 그렇지.
과거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였었던 그 형법 조항에서도 여자에게 강간죄의 주체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체가 되죠. 근데 과거의 판례, 과거 형법에서도 여자에게 강간죄 주체를 인정했다는 판례 좀 받으시고요. 자, 객체입니다. 객체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돼요. 뭐 남자, 여자, 그 가운데 있는 성전환자까지 다 됩니다. 그쵸? 13세 미만자도 됩니다. 자, 밑에 판결로 보시게 되면 자, 16세 동그라미 치시고 미성년자죠. 자,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했을 때 폭행 밑줄 그시고 이 폭행은 뭐예요? 최협의 폭행이죠.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게 되면 강간죄가 되는 것이다. 자, 됐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빨간색으로 성전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중요한 판례죠. 자, 아내 강간 사건인데 과연 법률상의 처의 경우에도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있을까? 됩니다. 자, 밑에 판결로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아내 동그라미 그 위에 파탄 밑줄 그시고 유지 밑줄 그시고 자, 과거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파탄되었을 때만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판례가 어떻게 됐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도 법률상의 처에게도 강간죄를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폭행협박입니다. 자, 폭행협박은 행위자 스스로 가한 것이어야 한다. 자, 제3자 같은 경우는 강간죄가 되질 않아요. 제3자 같은 경우는 준강간죄만 될 뿐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대상은 피해자인 사람에게 한정된다. 되어 있고 정도 중에서 1번 체크하시고 최협의입니다. 최협의. 반항 억압 불가능 현저히 곤란이다. 자, 그 점에서 뒤에 나오는 추행죄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추행죄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폭행 속에는 절대적 물리적 폭력, 즉 마취죄라든지 수면제를 사용해서 가늠하는 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판례 별표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사건.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시게 되면 자, 노래방 도우미인 을려는 그치 유흥을 도두는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과 단둘이 있던 중에 갑이 을려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일단 밑줄 가볼까요? 이게 바로 뒤에서 배우는 강간죄의 착수입니다. 강간죄의 착수. 강간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계를 음부에 삽입을 했죠. 한 삽입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죠. 기수.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행위 당시 을려가 몸을 일으켜 장소를 탈출하려 한다든지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랬습니다. 그럼 강간이 안 되나? 강간이 안 돼요? 그렇죠. 1심하고 2심은 이 점 때문에 강간죄가 안 된다 했어요. 그러나 대법에서 깨졌죠. 대법에서 이것도 강간이다 하는 거예요. 즉 피해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한 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강간죄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판례는 사력을 다하여 반항할 필요까지는 없다. 1심, 2심은 사력을 다해서 반항한다든지 아니면 탈출하려 한다든지 그런 흔적이 보여야 강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 안 된다 했는데 대법원은요? 아니다.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하여 반항할 필요까지는 없다.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강간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 있죠. 지금 연예인들 많이 거론되죠. 그런 사람들이 그 룸 안에서 뭐 화장실에서 뭐 등등 이렇게 했을 때 단둘이 있는 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강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과거의 수십 년 전 판례보다는 강간죄를 인정하는 그럴 여지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판결 내지 보시게 되면 성교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 동그라미 처하였던 상황을 놓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후적 밑줄 X 사후적으로 장 이전에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든지 그치? 죽을 힘을 다하여 밑줄 X 꼭 그럴 필요까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X 판례 보겠습니다. 강간죄를 인정했던 판례인데요. 자, 빨간색 뜨시면 혼인 후의 성관계 사실 동그라미를 밝히게 되면 그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쵸? 유부녀에게 그쵸? 유부녀에게 너
시집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과거 내용을 너의 남편, 자식, 시부모한테 다 까발리겠다. 학교까지 싹 다 까발리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협박이 어느 정도겠냐고요. 그쵸? 최협의 협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간음추행을 하게 되면 강간죄 추행죄가 됩니다.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 지르면 다 지를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말을 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강간죄가 된다 그랬어요. 내 큰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했다면 최협의 협박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눌렀다.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면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파란 펜 들으시고 창피해서 구조를 요청 못했다. 창피 세모. 한 번만 하게 해달라. 한 번만 세모. 그 다음 음담패설까지 주고받을 정도까지 이르게 됐는데 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는 재청방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아놓은 그 방을 말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그런 집들이 좀 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면 벌 받는 자 이런 점을 밀어봤을 때 이건 강간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4번 판례 자신은 깨끗한 몸이고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그러면 성관계에 맺자고 하였더니 여자가 순순히 응했다는 겁니다. 순순히 응했다 세모 이것은 강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밑에 너는 유부녀고 나는 총각이니까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그 말만 갖고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최협의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누가 망신이냐 세모. 자, 그 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또 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이러한 등 여러가지 상황 등을 배워봤을 때 이것은 강간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출된 적들이 있는 판례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강간을 볼게요. 뭐 강간은 다 아시죠? 뭐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반항의사 됐고요. 자, 그 밑에 판례 보시면 별표. 자,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폭행, 협박 플러스입니다. 폭행 플러스 협박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어요. 폭행만 써도 되고 협박만 써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니까. 자, 첫 번째 줄 폭행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협박만을 썼다. 협박만 동그라미. 해서 간음추행했을 때는 강간이 되거나 추행이 되거나 하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박과 간음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한두 시간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협박에 의해서 이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뭐가 된다? 강간이 되거나 추행이 되거나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판례인가 하면요.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페이지 107페이지인가? 거기 OX 판례 한번 보시게 되면 요 판례예요. 요 판례. 그쵸? 판례 번호가 똑같은가요? 똑같단 말이죠. 속칭 1인 2역 사건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B라는 유부녀가 있어요. 이 유부녀가 과거가 좀 좋지 않아요. 과거가 좀 좋지 않다고요.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혼인의 성관계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너 내가 하는 말대로 고분고분 듣지 아니하면 너 그 옛날 과거들을 너 남편 시부모에게 다 까발리겠다. 너 애 있지? 너 애 학교 다니는 거 유치원 다니지? 다 까발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자가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여자는 그런 것을 전혀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철저히 과거를 숨기고 이 여성은 결혼을 했는데 그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놈이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협박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겁을 먹겠냐고요. 그쵸? 그 전화해서 협박한 것이 전화를 해서 협박한 것이 예를 들면 뭐 오전 9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자가 뭐라 그래요? 저 어느 지역에 있는 모텔촌 알지? 그 모텔촌에 밤 8시 9시에 와라. 너 내가 하는 대로 시키지 아니하면 다 까발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겁을 먹고 진짜 저녁 밤이죠. 밤 9시에 그 모텔에 오죠. 모텔에 와서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모텔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불 끄고 들어가 있어라.
불 켜지 말고 끄고 들어가 있으면 너가 들어가는 거 보고 시간을 두고 들어갈 테니까 불 끄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미리 그 방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1, 20분 있다가 남자는 저 골목길에서 여성이 그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분 있다가 그 모텔에 가서 껌껌하죠. 껌껌한 상태에서 그 여자를 그 모텔 방에서 강간을 합니다. 아니, 간음을 해버리죠. 간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여성에게 협박한 것이 오전 9시, 간음한 것은 밤 9시, 12시간 후죠. 그쵸? 이것도 강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강간이다. 또는 그 모텔 방에 들어가서 만지작거렸다면 그건 추행이 되는 것이고, 그쵸? 그런 내용이죠. 자,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자, 원위치 한번 해보시게 되면, 보세요. 폭행을 하지 않아요. 폭행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협박만을 수단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강간추행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 줄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즉 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협박에 의해서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룬 것이라면 역시 강간추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최신 판례인데 우리는 저기 이 앞에 한번 보세요.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에 먼저 있고 그 후에 간음 있잖아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항상 먼저 있는 줄 알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판례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폭행 협박이 반드시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X. 반드시 먼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밑에 사실관계는 읽어보세요. 저건 읽지 않을 테니까 먼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성기가 먼저 삽입이 되고 삽입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폭행, 협박 이 뒤에 있죠.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색깔 칠해진 것이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폭행이란 말이에요. 최협의 폭행. 그래서 그 최협의 폭행이 후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판례가 뭐라고 인정했다? 강간죄를 인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류지 2번보다는 판결류지 1번이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1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례.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착수 기수식이 나와 있네요. 자, 착수는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가 있고, 기수는 삽입한 때 기수가 되죠. 자, 대학생 사건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판례가 뭐라 합니까?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반항 불가능 현재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된다. 이 개시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최협이죠. 최협의 폭행 협박이 개시가 되었을 때 착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폭행 협박에 의해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어야지만 된다? 그럼 틀려요. 그 결과물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폭행 협박으로 행해서 폭행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폭행 협박을 시작하는 순간 곧 착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만취된 감녀는 내연관계에 있던 을려있다 할 병녀의 방에 침입하여 병녀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눌렀죠? 위에서 노래방 도우미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쵸? 눌러버리는 순간 착수입니다. 착수. 됐죠? 자, 너는 대학생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자. 자, 병녀는 갑이 술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흐느적거리며 만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 힘이 누가 더 세죠? 힘이 대학생 여성이 더 세요. 그쵸? 왜냐하면 저 의붓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은 술에 만취되었고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붙으면 여자가 이겨요. 그쵸? 근데 갑자기 팬티를 벗기려고 하니까 여성이 그 남성을 술 취한 남성을 뿌리치고 동성방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죠. 최협의 폭행 협박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당하는 상태는 되지 않았지만 그쵸? 근데 그걸 판례 1번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판례 1번이. 실제로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 필요는 없다.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결류지 2번을 보시게 되면 팔을 낚아채 일하지 못하게 하였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착수죠. 착수. 그래서 중간을 보시게 되면 개시 밑줄. 개시가 바로 뭡니까? 착수가 되죠. 자, 그 밑에 가라 한번 열어볼게요.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그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동성방으로 건너갔다.
라는 것은 가로 닫고 라는 것은 강간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착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종료를 못했다 뿐이지 착수는 미리 그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 미수가 된다 라고 본 판례입니다. 판결류지 1번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밑에 판례는 총론의 미수론 파트에서 많이 나왔던 판례가 되죠. 자, 그래서 판결류지 보시게 되면 새벽 4시에 빨간색으로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네요. 방문을 두드렸다.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착수는 존재한다 라고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잠자는 부녀 사건 1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 2는 저 준강간할 때 나옵니다. 자, 갑은 사촌 여동생 을려를 강간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을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 최협의 폭행협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누워있는 사람을 막 팬다든지 우에서 짓누른다든지 해야 되는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터치했다는 것은 강간죄의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지면서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강간 밑줄 그시고 X 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타죄와 관계 보죠. 자, 폭행협박으로 간음을 하면 뭐가 돼요? 강간죄만 되죠. 강간죄만 됩니다. 그쵸? 그리고 폭행협박은 이 강간죄의 흡수가 되죠. 이걸 뭐라 불러요? 법조관계다 라고 부르죠. 자, 유사강간죄 봅니다. 유사강간죄는 판례가 없는데 기출이 몇 번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체 조문을 보시게 되면요. 주체 객체 제한이 없어요. 남녀 불문합니다. 남녀. 성년 미성년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똑같아요. 최협의 폭행협박입니다. 됐죠? 형량을 받으세요. 형량은 2년 이상이다.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강간죄 3년 이상이라고 했죠? 강간죄 3년 이상이고 추행죄는요? 추행죄는 10년 이하입니다. 근데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맨 밑에 각주 보시게 되면 법정형이 강간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조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시험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국왕이나 학문에 뭘 넣는 거야? 성기 넣는 거야. 성기를 넣는다. 그러니까 국왕이나 학문에 성기를 넣는 게 유사강간죄. 그 다음 성기나 학문에 뭘 넣는 거예요? 성기나 학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거. 여기 바로 유사강간죄. 강간죄.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는데 자, 국왕에 입이죠. 입에다 손가락을 넣는 게 유사강간죄인가? 아니, 장난 좀 치는 친구들 있잖아. 식당에서. 아니면 연인들끼리 뭐 과자 넣는 척, 아이스크림 넣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게 다 유사강간죄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왕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유사강간죄가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자,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건 뭐가 돼요?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거. 이게 바로 유사강간이란 말이에요. 유사강간죄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개간죄라는 게 있어요. 개간죄. 군형법에. 그 개간죄로 처벌되고 굳이 뭐 개간죄가 없다 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신설됐기 때문에 유사강간죄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강제추행죄 볼게요. 강제추행죄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